RX-78 NT1은 지구 연방군 오거스타 기지에서 개발된 최초의 뉴타입 전용 시제형 모빌 수트로 당시 1년 전쟁의 영웅인 건담 타입 기체의 후계기로 등장했지만 모종의 사태로 인해 운명이 바뀐 기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기체의 설정은 파란만장하죠. 기체의 애칭은 알렉스로 이는 연방군의 형식인 RX에서 왔다는 설 또는 이 기체의 특징인 외부 장갑 아머드 레이어드 이그제미네이션에서 왔단 설이 있습니다. 이 기체는 1년 전쟁 말 RX-78 건담의 파일럿인 아무로레이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바람에 건담에 적응하지 못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체이며 보급 시점은 아바오와쿠 공방전이었다고 하는데 나중엔 모종의 사정으로 인해 개발 시기는 우주세기 79년 8월이 되었죠. 즉 모종의 이후로 설정이 한번 바뀐 건데 이건 아무로가 건담을 타기 1개월 전이니 어떻게든 말을 맞춰보려면 V작전의 테스트 기체로서의 성능이 좋았는데 마침 뉴타입 전용기가 필요하니 아무로용으로 조정했다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여하튼 상당히 고성능 기체이며 메카닉 디자이너들에게 유난히 인기가 많은 기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담 팬들에게 이 기체가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죠. 양산기에 깨진 주인공 전용기에 자쿠에게 깨진 건담이거든요. RX-78 NT1은 뉴타입 전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당시의 연방정부는 뉴타입에 대해 정의조차 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를 인지하고 사이코뮤 기술을 개발한 건 지온이죠. 그래서 NT1에는 사이코뮤 기기류가 전혀 없습니다. 뉴타입 연구가 발달하고 실전기도 투입한 지온은 이 기체를 그린에스 헤드, 즉 못생긴 미완성의 기체라 부르며 바보 취급을 했죠. 하지만 정작 이런 지온도 사이코뮤 단말은 워낙 거대하여 끝내 모빌 수트에는 넣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설정으로 말이죠. 하지만 NT1은 절대 우습게 볼 기체가 아니죠. 기체 성능 자체는 뉴타입용이라 불릴 만큼 높았기에 탈취를 노렸던 정예부대 사이클롭스대는 NT1의 높은 성능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은 불안 요소였던 학도병 반이 한 사람만이 되어버렸죠. 당시로서 의심스러운 장비인 사이코뮤 대신 관절부에 뉴타입인 암호를 위해서 개선한 마그넷 코팅이 되어 있으며 메인 슬래스터 대폭 강화, 기체 각부에 대한 자세 제어용 슬래스터 내장 및 증설, 기체 출력 향상과 그에 따른 덕트류가 증설되어 운동성과 기동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스펙대로라면 총 추력 174,000kg, 최고 속도는 시속 500km에 달하므로 이는 퍼스트 건담의 3배 이상의 수치죠. このスピードで迫れるザクなんてありはしません。一機のザクは通常の3倍のスピードで接近します。 이쯤 되면 붉은 여성도 은퇴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애초에 NT1의 추진력은 지용을 넘어 비그로보다 높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발생했죠. 早すぎて怖いくらいよ。こんな敏感な機体実戦で使えるの？ 우리가 스포츠카를 몰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사고가 나기 일쑤죠. NT1은 암호로에 맞춰 반응 속도를 극도로 올린 기체라 일반인은 다룰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암호로에 넘어갔다면 샤아가모는 지용은 초장부터 파괴되었을 테고 아바와 그를 결멸시킨 후 손상 없이 귀환했을 거란 이야기도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기체의 파일럿은 보통 일반인이에요. 이 기체의 스펙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파치입니다. 시기상 존재할 수 없는 물건이죠. 코어 블록 시스템을 폐지한 대신 시작형 전천후 리니어 시트를 채택하여 파일럿의 시야가 넓어졌으며 이 기술이 개량 보완되어 건담 시작 3호기에 도입되기도 했죠. 또한 퍼스트 건담이 빔 공격에 취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 장갑인 초반 암호를 장착하는 등 당대 기체들은 없는 온갖 오파츠를 장착한 건담이기도 해요. 이 기체가 이런 오파츠 덩어리가 된 이유는 당시 반다이와 썰라이즈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1988년 토미노 감독이 역습의 샤아로 우주세기를 마쳤지만 당시 반다이의 매출은 건담이 쥐고 흔들었기에 어떻게든 건담은 이어나가야 했죠. 그런데 그때는 토미노 감독의 건담, 그 외에는 MSV라고 해서 모형의 파생작밖엔 없었던 겁니다. 즉 이전에 참고할 만한 작품이 없었으며 토미노가 없는 건담을 만들어 본 적도 없었죠. 사실 0080은 이게 마지막 건담이라고 가정하고 만든 작품이라 기존 건담의 설정에 집착하지 않은 거죠. 앞으로 40년 넘게 건담을 만들 운명이 될 줄은 당시 썰라이즈, 반다이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다만 제작 도중에 원작과 너무 설정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른 기체들은 개량형이란 설정이 붙었고 이에 따라 통합정비계획이라는 설정이 태어났습니다. 이는 지온의 마쿠베가 발언한 것으로 모티브는 2차 대전 독일의 전차 계획인 이 시리즈에서 따온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부품, 장비, 조종석 등의 규격을 통일하여 기종 전환을 쉽게 하고 생산성과 정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체를 목적에 맞게 개량해서 사용하기도 했다는 설정이 추가되고 지온계 에이스의 전용기들이 정사에 편입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이에 따라 건담의 폭은 넓어졌으며 여러 건담들이 미신 링크를 만들면서 태어나게 되지만 정작 이런 설정을 확실하게 잡은 건 상당히 뒤의 일로 08 서대 때 팬들의 반발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면서였죠. 여하튼 이 작품은 그런 조율이 없던지라 초반 전투 장면에선 그동안엔 볼 수 없었던 온갖 멋진 모빌수가 나와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죠. 또한 건담 4호기란 별칭이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데요. 초기 프라모델 설명서에는 연방이 개발한 네 번째 건담이란 설정이 있지만 이후 1989년 MMSV에서 나온 4호기와 5호기가 등장하고 썰라이드가 이쪽을 밀어주면서 이후에 나온 NT1은 밀려버리고 맙니다. 이후 롤아웃 연도가 아무로가 처음 건담을 탄 것보다 1개월 빠른 우주세기 0079년 8월로 정해지면서 테스트 베드로 만든 기체를 뉴타입 전용기로 만든 것이란 설정이 생겨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또 말이 나오는 것은 예전 건담은 영상물이 정사란 원칙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영상물이 아니라 MMSV란 외전이 정사가 된 사례죠. 우주세기의 엿가라 설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상물이 정사란 원칙은 이후에도 계속되면서 센티넬과 크로스본의 애니화를 막는 요인이 되지만 결국 유니콘이 흥행하면서 공식적으로 폐기가 되지요. 이 기체는 무장이 부족한 편은 아니지만 그 무장을 제대로 쓸 수 없던 기체입니다. 발칸포는 두 종류가 있는데 머리에 있는 60mm 발칸포는 별 쓸모가 없었고 인상 깊은 활약을 한 건 팔에 장비된 90mm 게트링포로 평상시에는 커버 내에 덮여있기 때문에 적의 의표를 찌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온계 기체들이 유체 펄스를 사용한다면 연방계 기체들은 필드 모터를 사용하는데 이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여유 공간이 많이 생겼고 이로 인해 화기를 내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후 건담 시작 3호기 스테이맨이 발에 서브함을 내장하는 등 여유 공간을 활용한 기믹이 추가된 건담들이 등장합니다. 게틀링포는 작중에선 캠퍼를 상대로 대활약을 하는데 이는 캠퍼가 장갑이 얇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초기 설정에선 초범 암호 장착 시 커버를 열 수 없기 때문에 게틀링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NG 2.0이 나오면서 완부 장갑이 열리는 식으로 개량되었죠. 또한 실드가 전개되어 게틀링포를 쏠 수 있는 기믹도 생겼습니다. 실드는 극중에선 등장하지 않는데 오거스타 조병창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초범 암호의 기술이 도입되어 내구성이 높으며 무려 빔 코팅이 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나온 어떤 게임에도 빔 코팅이 재현된 적은 없죠. 빔 라이플도 마찬가지로 극중에선 사용되지 않는데 다른 연방 기체들의 것과는 디자인이 다릅니다. 내부는 퍼스트 건담과 마찬가지로 보아사가 만들었지만 하우징은 노포크사가 만들어서 외형은 오히려 파마스와 더 닮았죠. 또한 자료에 따라선 시험적으로 이팩을 사용했다고도 합니다. 요즘 반다이라면 극중 미사용 장비는 절대 넣어주지 않겠지만 NT1의 경우에는 전부 넣어주고 있죠. 다만 하이퍼 바주카는 5베이 때부터 설정된 것이 아니라 모형 잡지인 모델 그래픽스 61호에서 장량으로 만든 무장이라 키트에 따라선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범 아머는 세라믹스 복합 외장에 의한 폭발 반응 재질의 약자로 연방군의 풀 아머 오퍼레이션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나일론으로 만든 마이크로메쉬와 티타늄 합금 시트를 적층한 하이브리드 아머이며 공격을 받아도 장갑이 파괴됨으로써 기체 본체의 충격을 최소화하지요. 또한 폭세 볼트로 강제로 퍼지할 수도 있습니다. 초밤 아머란 용어는 군사 용어이기도 하지만 정작 이 초밤 아머의 유래는 영국 처트시에 있는 초밤 레인의 연구센터를 말하니 둘 사이의 연관 관계는 발음뿐이라 할 수 있죠. 여하튼 현실의 초밤 아머는 충격 흡수의 목적은 없습니다. 또한 OVA 본편에 등장한 것은 엄밀히 말해 위저용 장갑으로 본래 풀아머 오퍼레이션의 것과는 다릅니다. 풀아머와 렉스는 만화인 기동사 건담 카타나에 등장하죠. 초반의 풀아머는 국방색이었지만 카타나파는 붉은색입니다. 디자이너는 뉴건담으로 유명한 이즈부치 유타카로 역습의 샤아 때 나가노 마모를 영입하지 못한 토미노 감독이 이즈부치 씨를 갈궜다고 해서 그의 역량이 폄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약간 과장된 일화로 사실 그는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죠. 대표적으로는 기동경찰 패트레이버의 잉그램 그리고 그가
클린업 마무리 지은 뉴건담을 들 수 있죠. 제가 이 사람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그가 클린업한 기체의 경우 애니메이션과 완구 양쪽에서 모두 활약한다는 점이에요. 80년대 당시에는 완구 설계 전제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멋진 작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완구를 만드는 개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가 클린업한 기체들은 완구 퀄리티가 높으면서 작중의 이미지를 크게 해치지 않았습니다. 1988년에 발매된 뉴건담의 프라모델은 깐깐한 팬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재현도와 완성도가 높았으며 1990년에 발매된 잉그람의 경우에는 일본 굿 디자인 수상식에서 상품 디자인 부문을 수상했는데 이는 프라모델 최초의 사례였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성향은 89년작인 NT1에도 드러나는데요. 이즈부치가 클린업한 0080의 프라모델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꽝이 없다. 그 이전의 건프라는 한 시리즈의 제품이라도 편차가 상당했는데 0080의 경우에는 뭘 사도 한 단계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으며 특히 주역기인 NT1은 상당히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죠. 여하튼 그에게 NT1 알렉스는 상당히 애착이 있던 탓인지 90년에 나온 OBA 꿈의 마론사 우주여행에서는 이즈부치판 퍼스트 건담이 나오는데 이 기체가 NT1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NT1도 그렇고 캠퍼도 그렇고 딱 보니 패트레이버가 떠오르더군요. 특히 관절부를 이물질을 막기 위해서 실링 처리를 한 걸 보면 그야말로 딱입니다. 자, 이번엔 NT1의 배경과 무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NT1에 얽힌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느긋이 기다려주세요.